제6장 전기 2월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이 전기 2월 작업은 본 프로그램으로 전기의 결산을 하면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작성이 되니까. 그런데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기의 프로그램을 처음 사가지고 작업할 사람들은 전기에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결산이 완료된 재무제표를 보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올해 처음이면 전기가 없는 거죠. 근데 전기도 있고 그 전전기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프로그램을 쓰지 않았어. 뭐 세무사 사무소에 맡겼거나 뭐 종이로 아니 손으로 했거나. 근데 이제 올해부터 프로그램을 써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회사 등록도 했고 거래처도 만들고 계정 과목도 다 만들었죠. 그럼 바로 작업이 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있는 이 자산, 부채, 자본을 이렇게 넘겨받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올해가 2017년인데 회사가 쭉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한 10년 전부터. 근데 올해 이제 지출이 되면 현금이 나갈 거예요. 현금이 나가는데 뭐가 있어야 나갈 거 아니야. 근데 있잖아 원래. 근데 프로그램상에는 현금이 0원인 거야. 입력이 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작년 말에 자산, 부채, 빚은 얼마 있고 자본 얼마 있는지를 입력해서 넘겨받아서 작년 말에 현금이 100만 원 남아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 올해 17년 1월 1일에 돈을 쓸 때 100만 원 있으니까 갖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 작업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전기분 재무상태표인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메뉴는 배우실 때는요, 왜 해야 되는지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뭐, 대충 보고 따라서 입력만 하면 되는 거니까. 실무를 하시려면, 일단 이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전기분에 이미 작성이 끝나 있는 재무상태표를 보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어디선가를 했을 거 아니야. 세무사 사무소한테 맡겨갖고 했던지. 그렇게 이 입력된 자료는 각 계정 과목별로 전기 잔액을 이월시켜 줌과 동시에, 즉 여기에 입력된 작년에 현금 잔액도 넘겨주고 보통예금 잔액도 넘겨주고 뭐 외상매출금 잔액도 넘겨주고, 그리고 첫 번째 목적이 비교식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게 해줘요. 즉 올해의 재무상태표를 만들 텐데요. 작년도 재무상태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도 거. 그러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너는 올해 것만 재무상태표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작년 것도 보고해라 같이. 근데 작년에 프로그램 안 썼잖아. 그러니까 지금 전기분 재무상태표에다 입력을 해서 전기의 자산, 부채, 자본 쭉 보고하고 단기 거는 이제 올해 새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양쪽을 비교식으로 보고해 주는 효과가 첫 번째예요. 이렇게 작성하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에다가 기말상품 재고액을 표시해 줍니다. 요 이제 내용은 프로그램 보시면 알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작업할 거래처별 초기 2월의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런 이유로 전기 2월 작업 중에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가장 먼저 작업을 해야 돼요. 정리하면요, 전기 2월 작업은 전년도의 자산부채 자본을 2월 받기 위한 거고, 그것은 딱 재무상태표에만 관련된 얘기예요. 그리고 비교식 재무상태표를 그리기 위해서 딱 얘는 두 가지인 거예요. 목적이. 첫 번째는 전기의 자산, 부채, 자본, 즉 재무 상태를 2월 받아야 돼요. 작년에 현금이 얼마 있는지 알아야 올해 갖다 쓸 거니까. 작년에 빚이 얼마 있는지 알아야 갚을 거니까.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비교식 재무상태표 작성. 이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 특성상 이 메뉴에 입력된 내용이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기말상품 재고액을 자동으로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작업을 얘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이월하는 메뉴에다가 기초 자료를 또 제공하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의 특성상의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기초정보관리 회사도 만들고 거래처도 만들고 계정 과목 다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분 재무상태표라는 메뉴를 4001번을 선택하고 들어갑니다. 자, 교재 69페이지에 있는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먼저 보고 따라 할게요. 재무상태표가 있죠. 내용 봅시다. 자, 올해가 7기니까 작년도에 재무상태가 이렇게 표가 이미 출력이 돼 있을 거예요. 내가 프로그램 쓰지 않았지만 뭐 세무사 사무소에서 준 거 있으면 작년도의 재무상태. 재무상태표는 왼쪽에 회사 이름, 여기 이제 있죠. 6기. 작년도 12월 말 현재의 자산의 상태, 부채 상태, 자본의 상태. 이게 재무상태표니까. 그 다음에 화폐 단위 원. 그리고 자산 쭉 다 등록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채, 그 다음에 자본. 이렇게. 그래서 작년 말에 현금 잔액이 450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올해로 넘겨줘야 올해 2017년 1월 1일 날 지출이 있을 때 뭐 현금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겠죠? 통장에 돈이 있었을 거지.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걸 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보고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쪽에 가서 왼쪽은 자산, 오른쪽은 부채, 자본 이렇게 양쪽에 쪼개져 있죠. 이게 재무상태표 등식이잖아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왼쪽에 계정 과목에 코드 번호를 입력하는데 계정 과목 코드 번호는 다 못 외우니까 작업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F2키 눌러서 찾고 싶은 이름 두 자리 치고 그러면 걔가 찾아졌죠. 걔를 고르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작업 속도가 많이 느리니까 이하 이제 모든 메뉴에서는 우리는 계정 과목을 컴퓨터한테는 글씨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글씨는 여러분 보라고 하는 거야. 코드 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못 외우니까 여기다가 이름 두 자리를 치는 거예요. 현금. 한 자리를 치면 좀 많이 걸리니까 현자만 치고 엔터를 치면 현자가 너무 많으니까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가장 좋은 건 딱 두 자리 정도만 치면 돼요. 현금 하고 엔터키 쳐주면 이름이 딱 현금이 맞아버리죠. 그럼 바로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좀 길어. 외상 하면 외상자가 들어간 것만 다 찾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름을 5자리 다 칠 필요 없고 그래서 금액을 칩니다. 금액은 4500000 이렇게 돼 있는데 동그라미가 100단위니까 동그라미 몇 개 안 되는데 막 4억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 엄청 이렇게 많이 눌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4500 하고 키보드 마우스 오른쪽 키보드 오른쪽에 플러스 키가 있죠. 플러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1000단위씩 올라가 이렇게. 금액을 빨리빨리 입력할 수 있도록. 그래서 450 같으면 4500 하고 플러스 한 번만 눌러주면 돼요. 그럼 왼쪽에 이제 입력된 내용이 여기 당좌자산에 집계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코드가 당좌자산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통예금이거든요. 보통. 앞 두 자리를 치지 않고 성격 특이하면 통예 이렇게 쳐도 돼요. 그럼 통예가 들어간 것만 찾아. 또는 뭐 예금을 쳐도 되고. 자기가 쳐서 좀 개수가 작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에? 이해됐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앞에 치겠죠. 보통 이렇게. 그럼 보통예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엔터 치고. 금액 5천만원 500 플러스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럼 당좌자산 속에 묶이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도 외상 이렇게 하고 외상 매출금 보이시죠? 요거 확인하실 필요 없이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금액은 12500 플러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금 약간 화면을 키워볼게요. 이런 외상 매출금은 다른 것과 다르게 이쪽에 안 써있고 이쪽에 써있죠. 이건 계산식이 써있거든요. 외상 매출금이 작년 말에 잔액이 외상 매출금 나중에 배울 거예요. 물건을 팔았는데 돈 나중에 받기로 한 거야. 1250만 원이 못 받고 있는 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밑에 딸린 식구가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해요. 이게 왜 이렇게 보고하는지는 나중에 대손회계에서 보시면 알아. 이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쪽 걸 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1번. 그 다음에 이걸 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치는 게 아니야. 자동으로 표시가 될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 외상 매출금을 치고 여기다가 대손 충당금을 치려고 하니까 이름이 엄청 많잖아. 그죠? 요 누구를 써야 되느냐? 이미 말씀드렸죠. 이 외상 매출금 밑에 바짝 붙어서 얘처럼 빼려면 얘와 관계가 있는 애를 찾는 거예요. 이 코드가. 그래서 여기 보면 109번이 외상 매출금이라고 참고에 써 있죠. 그러니까 요 번호를 쓰셔야 돼. 그리고 계정 과목 저기 등록에서도 보셨잖아요. 외상 매출금이 108번인데 요 밑에 있는 요 번호가 108번에서 차감하는 애구나. 그래서 바로 밑에 번호 쓰셔야 돼.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요런 것을 쓰게 되면 지금 이 그림처럼 요거 밑에 붙어서 빼는 게 아니라 딴 데 가서 빼는 거야. 딴 데 가서. 요거 밑에 가서 빼게 돼. 111번을 쓰게 되면 지금 요거 있어요. 요 번호를 썼으니까. 그래서 요걸 쓰면 안 되고 참고의 외상이라고 붙어 있는 거. 금액은 22만 원이에요. 이게 성격이 빼는 건데요. 나중에 이제 이론을 배우면 외상 매출금은 외상 매출금 밑에서 빼는 애야. 이걸 이렇게 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이 계정 과목 자체가 차감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빼기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근데 거기다 또 빼면 되겠니? 가만 놔둬야 빼는 거지.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받을은 볼게요. 받을 두 자리 치고 글씨를 잘못 쳤네요. 받을음 치고 금액은 256만원 여기 치고, 그럼 이제 당좌자산 다 끝난 거죠. 여기 다 치신 거야. 그러면 여기 당좌자산 합계가 6,934만원, 여기 6,934만원 딱 맞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인 상품부터 칠게요. 상품 이름이 두 자리니까 딱 끝나네요. 600 플러스, 그 다음에 재고자산 끝났고 여기 집계됐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중에 투자자산 없고 차량 있네요. 차량 운반구 치고 금액은 1,500.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딸린 식구가 붙어있죠. 이쪽 것만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 밑에서 얘가 붙어가지고 빼서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래서 여기 208번에 들어가 보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여러 가지 있는데 관계가 208번이라고 걸려있는 거 차감시키겠다. 그래서 감가를 치고 여러 가지 번호가 있는데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차량이라고 붙어 있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찾지 않아도 돼요. 바로 밑에 번호를 써야 되는 거야. 208번 밑에 209번. 여기 108번 밑에 109번. 이렇게. 금액은 10500 플러스예요. 그리고 결과값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쪽에 있는 이 숫자, 이쪽에 있는 이 숫자 입력하지 않아요. 자동으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품이라고 있네요. 비품 금액은 1,400만원 플러스.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하나 있네요. 임차보증금 1,500. 자, 왼쪽 차변 다 입력 끝났죠. 그럼 자산총계는 123440, 여기 보면 123440 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 잘 보니까 대차 차액란에 지금 숫자가 들어와 있죠. 이 대차 차액은 여기가 지금 이쪽이 차변이고 이쪽이 대변인데 이건 항상 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차변만 쳤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는 차변이 이만큼 큽니다. 이런 예. 차변이 커. 그러니까 대변에 그 숫자만큼을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숫자가 딱 0원이 되는 게 정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이제 왼쪽 다 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여기 두꺼운 글씨는 치는 게 아니에요. 이 두꺼운 글씨는 오른쪽에 그냥 집계가 되는 거야. 계정 과목 이름이 없어. 유동부채 뭐 이렇게 하면 없다는 얘기야. 유동부채, 유동자산 이런 거 없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외상 매입금부터 칠 텐데요. 이 두꺼운 당좌자산, 재고자산 치는 거 없어요.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이 구체적인 항목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외상 매입금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외상 매입금 여기 쳐야 되는데 여기까지 다 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 외상 매입금 쳤더니 엄마 외상 매입금이 안 보인다. 매입으로 쳐볼까? 매입금? 외상 매입금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왜냐하면 외상 매입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이쪽에 보여지지가 않아. 이쪽은 자산만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다 넣고 외상이라고 쳐야 되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은 안 보이잖아. 또 외상 매출금 이쪽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해되셨죠? 외상 매입금 금액은 12300 플러스. 그럼 이제 여기 유동부채 쪽에 숫자가 찍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지급금, 미지급금 엔터 치고 금액 1250만원.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엔터 3000만원. 그럼 유동부채 끝났네요. 유동부채 5480만원, 여기 5480만원 맞죠. 비유동부채 없고 유동부채 합계 똑같고 그 다음에 자본은 자본금만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이 대차 차익 조금씩 줄어들죠. 이쪽을 치니까 마지막 자본금 엔터 해서 치시면 68640 플러스 치면 대차 차이가 딱 떨어집니다. 차변 합계, 대변 합계 똑같죠. 그리고 각 항목별로 집계가 돼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전년도의 재무상태표를 보고 구체적인 항목부터 쳐주시는데 조심할 거는 이런 대손 충당금 이 자산 밑에 빼는 거, 감가상각 누계 이 자산 밑에 빼는 거 왜 빼는지는 배우실 거니까 이제 요거 해당 자산의 바로 밑에 번호를 쓰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죠? 오른쪽에 집계됐고 이게 특수한 것들 다 모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시험에서는 좀 이따 문제 볼 텐데
자, 요거에 이렇게 입력해 놓은 게 내가 지금 이렇게 나온 이 작년도에 출력된 이 종이하고 똑같은지 보려고 인쇄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인쇄가 안 돼. 교육용은. 그래서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냐면 꺼볼게요. 시험하고 좀 무관한데 뭘 알고 하셔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재무상태표는 작년 거예요. 2016년 거. 올해 거를 보고 싶으면 여기서 보는 거거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올해 막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1월달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업한 게 이쪽 걸 한 거예요. 이쪽 거. 작년 거 보고. 그걸 보니까 교재하고 똑같이 그려져 있죠. 1250 뺐잖아요. 지금 우리는 여기 두 개만 입력한 거죠. 요 두 개만. 그러니까 이 자산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코드 번호 관계 걸려 있는 걸 했더니 자동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번호를 다른 걸 쓰면 딴 데 가서 빼는 거야. 딴 데 가서. 요쪽에 붙어서 빼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사장운반구도 요 바로 밑에 바짝 붙어서 빼잖아요. 그러니까 잘한 거지.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좀 고민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근데 지금 이제 작년 거잖아요. 2016년 건데 올해 2017년을 보니까 동일한 숫자가 모두 다 이쪽에 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이걸 작업했는데 이것이 똑같은 숫자가 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분이 많아요. 왜 똑같은 숫자가 와 있냐면 지금 이걸 하려고 한 거예요. 이거 첫 번째 목적은 이거예요. 이거 작년도에 현금 잔액을 올해 넘겨주는 거야. 작년도에 외상 매출금 잔액을 넘겨주는 거야. 작년도에 차량의 가격을 넘겨주는 거고 작년도에 부채를 넘겨주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목적인 거예요. 이게 전기 자료를 2월 받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비교식 재무상태표를 그리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지금 비교식으로 나오잖아. 그럼 왜 똑같냐? 작년에 받은 금액 그대로 받고 지금 돈 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있는 숫자가 이쪽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그럴까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해줬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1월 1일이 돼가지고 이제 한 번만 봐보세요. 1월 1일이 돼가지고 돈을 쓰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뭐 돈을 말고는 팔기도 하고 1월 달 됐어. 1월 1일에 아까처럼 뭐 쉽게 복리후생비로 돈을 아까 현금이 450이니까 50만 원을 써볼게요. 지금 돈이 450 있다고 여기 찍혀 있잖아요. 현금에. 이거 누가 알려주냐면 지금 여기 있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450 남은 걸 올해 받아야지. 예? 그래서 여기서 50만 원을 이렇게 씁니다. 돈 써버렸죠. 그러니까 현금이 이제 400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올해의 재무상태표가 변해요. 자, 작년에 450을 넘겨 받아가지고 50 썼잖냐. 그러니까 4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잔액을 모두 다 넘겨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그게 전기 2월 작업하는 거예요. 똑같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여기는 변화가 없어서 똑같은 거야. 이게 안 넘으면 지금 넘기려고 작업을 한 게 이거니까.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비교식 재무상태표를 그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삭제할게요. 이 메뉴는 다시 따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뭐를 했는데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 근데 왜 해야 되는지 모르면 깝깝한 노릇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왜 똑같냐 물어보면 몰라. 왜 똑같냐고? 이걸 이렇게 똑같이 만들려고 한 거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거 해준 이유가 작년 거를 그대로 넘겨 받으려고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출력 형태도 보셨고 이렇게 바짝 붙어서 하니까 제대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게 똑같은 건 당연한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닫습니다. 닫고 제2절 전기분 손익계산서 보겠습니다. 자, 전기 손익계산서 메뉴는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보고 입력하는 건 당연할 거고, 자, 입력된 자료는 비교식 손익계산서의 전기분을 제공한다. 이게 얘의 목적이에요. 그 끝이야. 재무상태표하고 좀 틀리죠. 재무상태표는 첫 번째 목적이 뭐였냐면 전기의 자산부채 자본을 2월 받기 위해서, 두 번째 비교식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얘는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비교식 손익계산서의 전기분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가볼게요. 교재 73페이지에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있죠. 6기 작년도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매출 원가 이 두꺼운 것이 빼고 구체적인 항목부터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제일 먼저 매출액이죠. 상품 매출 엔터 치면 상품 치고 엔터 치면 상품 매출. 금액은 169 플러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것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매출 원가를 친 게 아니라 상품 치면 상품 매출 원가가 나와요. 이렇게. 자, 그리고 조그마한 창이 뜨죠. 계산식이 좀 보이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야. 기초상품 재고, 단기상품 매입, 기말상품 재고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얘입니다. 얘. 기말상품 재고액은 입력하지 않았는데 들어와 있죠. 숫자가.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어디서 온 거냐면 전기분 재무상태표 있었죠. 방금 작업했던 전에. 거기에 상품이라고 입력된 금액이 2,060만 원인 거예요. 그것을 여기다 이렇게 자동으로 뿌리고 여기에는 숫자가 입력이 안 돼요. 즉 재무상태표는 2016년에 12월 31일 현재의 잔액이죠. 그러니까 2016년으로 보면 이게 기말인 거야. 그러니까 2016년도 손익계산서에는 당연히 기말 상품 재고액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입력해서 여기다 끌고 오고 여기서 입력을 못하기 때문에 전기분 작업을 할 때는 재무상태표를 먼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왜 마이너스냐면 여기 계산 구조가 여기다가 이걸 더해서 이걸 빼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기초 상품을 칩니다. 38400 플러스 그러니까 작년에 시작할 때 갖고 있었던 상품,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사들였던 거 59600 플러스, 그리고 쭉 엔터를 치면 상품 매출 원가의 계산 구조에 따라서 값이 나왔죠. 77400. 이것도 뒤에 이제 더 배우시면 알겠는데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이 2016년 한 해 동안 물건을 1억 6,900만 원만큼 팔았어요. 이게 수익인 거죠, 수익. 그리고 이제 돈을 썼는데 이걸 벌기 위해서 들어간 물건의 가격인 거야. 7,740만 원어치 물건을 1억 6,900에 팔아먹은 겁니다. 그러면 이 상품 매출 원가는 여기 무시하고 여기 무시할게. 일단 쉽게 작년 한 해 동안 5,960만 원어치 사왔어요. 근데 기말에 하나도 안 남았대. 그럼 이게 다 팔린 거지. 근데 5,960만 원어치 사왔는데 2,06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럼 이게 다 팔린 게 아니지. 여기서 이걸 뺀 만큼이 팔린 거지. 근데 작년에 3,840이 있었고 새로 이만큼을 사왔어요. 이게 팔 수 있는 물건 가격 전부 다야. 원가. 그런데 이만큼이 안 남아서,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더한 거에서 이거 안 팔렸으니까 이게 나머지가 팔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의 구조는 기초 상품 재고, 원래 시작할 때 갖고 있었던 물건의 가격, 내가 남한테 사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2016년에 새로 사들여온 거야. 요거를 이익을 붙여서 팔았는데 얼마만큼 팔려 나갔냐? 아무것도 없으면 다 팔려 나간 거지 이게. 그런데 이만큼 남았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두 개에서 이걸 뺀 나머지만큼이 팔려 나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요거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이거 어디서 온다고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상품이라고 이렇게 입력이 된 숫자, 이게 기말한 상태 아니에요. 여기에 입력된 거를 여기다가 자동으로 뿌려주니까 여긴 작업이 안 돼요. 입력이 안 돼, 커서가. 요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급여부터 시작해서 이름만 치시면 돼요. 그리고 보면 이게 F2키 눌러보면 계정 과목을 조회할 수 있는데 급여도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500, 600, 700은 전혀 보이지 않아. 왜냐하면 손익계산서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번호는 들어올 수 없으니까 아예 막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36 플러스 이렇게 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이름이 엄청 많은데 딱 하나밖에 없어. 판매비와 관리비밖에. 5 플러스 이렇게 치시고, 여기 이제 집계되는 거죠. 여비교통비부터 칠게요. 여비. 그 다음에 6365 플러스 접대비, 접대 치고 1655 플러스, 나머지는 이제 숫자로 빨리 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비, 수도광열비, 임차료, 운반비, 소모품비, 대손상각비, 이런 이름도 이제 다 배우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끝났죠.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 합계 64190 여기하고 똑같이 64190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 계산된 거죠. 27410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과 비용을 입력하시면 돼요. 영업의 수익이 이자 수익은 없고 이자 비용이 하나 있네요. 이자 비용 1850 플러스 그리고 나머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2556만원 2556만원 이렇게 하면 입력이 끝난 겁니다. 됐죠?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두 개 관계 여기에 입력된 이 상품은 지금 2016년 12월 31일 기말의 상태니까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 자리에 여기다 찍더라. 그리고 여기서 입력이 안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제대로 출력이 됐는지 보고 싶은데 학습용 지원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작년 거고 이제 올해의 손익계산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비교식으로 그려야 된다고 그랬죠. 손익계산서 가볼게요. 1월 달에. 자, 이렇게 보면 재무상태표 때도 물어봤죠. 우리가 지금 방금 작업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뭐 하나 빼고 나머지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네. 근데 재무상태표는 있었지. 똑같은 게 다. 근데 왜 얘는 똑같은 게 또 없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얘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여기에 있는 걸 2월 받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비교식으로 보고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이라고 그랬죠. 손익계산서는 2월 받는 게 아니야. 그냥 비교식만 그려주는 거야. 왜 그러냐를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아무리 회계를 처음 배워도 이렇게는 알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작년에 급여가 뭔지 알죠? 이 회사가 열심히 물건 팔면서 직원의 급여를 줬나 봐. 직원 급여가 3,600만 원이 날라갔어요. 자, 그러면 올해 급여도 얼마가 나갔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작년에 3,600이 여기다 끌고 와가지고 자, 올해 1,000만 원 나갔다. 그래서 올해의 급여는 4,600이다 이렇게 보고하면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항목은 2월을 시키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걸로 끝난 거야. 작년에 급여는 3,600인데 그 급여를 왜 끌고 와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냐. 영원부터 출발해야지. 그래서 올해 또 3,600 쓰면 올해 3,600, 작년 3,600 해야지. 요걸 더해가지고 3,600 깔고 다시 3,600 해가지고 7,200 이렇게 보고하면 되겠냐고.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넘어오는 거야 이게. 예? 이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숫자 하나는 여기가 기말 상품 재고가 내년으로 보면 기초니까 이렇게 넘어간 것을 표시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전표가 하나도 끊기지 않았으니까 비용이 안 생기는 거고.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쓰기 시작하면 1월 달에 아까 복리후생비 한 건 했었잖아요.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에서도 돈이 줄어든다고 했지만 손익계산서에도 이제 비용이 생기는 거야. 작년에는 1년 동안 복리후생비를 58550 썼지만 올해 1년 동안은 10만 원 썼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다가 합쳐갖고 59550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입력하는 이유는 2월 시키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비교식 손익계산서를 그리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왜 재무상태표를 먼저 해야 되느냐? 이것이 여기에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죠? 기억하고 계시고. 뭔가 이렇게 문제를 풀면 단순한데 문제만 딸랑 푸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알고 계셔야 회사에 들어가서 피곤하지 않으실 거니까. 연습문제 실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사를 4002번으로 바꾸셔가지고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제시되어 있네요. 64회 문제입니다. 오류 부분 정정하시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회사를 4002번으로 바꾸고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제시됐으니까 이걸 눌러요. 전부 다 입력하라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는 이미 인부가 입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차이가 나진 않았네요. 이걸 보고 하나씩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푸실 때는 자 현금 있죠. 현금 보고 여기 현금 보고 그 다음에 지문에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지문을 우선을 하고 요거 찾고 맞네. 요거 맞고 찾고 맞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골라내시라는 얘기예요. 일일이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봤더니 뭐가 잘못됐냐? 미수금이 잘못됐나요? 자, 여기 미수금이 450인데 지문에는 미수금이 350이야.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것들 잘 보면 이것도 외상매출금의 바로 다음 번호, 받으러음의 바로 다음 번호 잘 돼 있어요. 근데 미수금이 450이 아니라
350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걸 보고 고치시면 되겠죠. 여기를 3500 플러스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있고 차량 운반구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는데 이게 입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사이가 빠지면 요 밑에 걸 지울 게 아니라 얘들은 입력하고 나면 바로 번호 순서로 정렬이야.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찾을 거죠. 찾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 밑에 번호를 써야 돼. 209번을 써야 되니까 찾을 필요 없이 209번 쓰고 금액은 800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자산 총계가 9,100만원이잖아요. 그럼 여긴 봐. 9,100 맞죠? 9,100. 그럼 양쪽에 차이가 벌어졌잖아요. 그럼 오른쪽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오른쪽에 있는 내용 중에서 단기 차입금이 있는데 이게 100만원이네요. 근데 여기는 쭉 다 맞는데 1,000만원으로 돼 있네요. 여기를 100으로 바꿔. 그러면 양쪽에 차이가 없어졌고 대차의 대변합계, 차변합계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일단 닫았다가 다시 들어가 보면 가장 나중에 입력했던 요거 나중에 입력했죠? 요게 자동으로 정렬이 돼요. 번호 순서대로. 그러니까 여기다 뭐 빠진 게 있다고 해서 밑에 다 지울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필요 없으면 F5키 삭제 누르시면 되고 있으면 여기다가 추가로 입력할 거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 정도가 시험에 재무상태표가 나오면 재무상태표를 보고 입력된 내용과 비교해서 잘못된 것을 갈아 끼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나왔어요. 근데 회사는 4003번입니다. 오류가 있으면 찾으래요. 65회 때 나왔네요. 그래서 회사를 4003번으로 바꿀게요. 한 회사 갖고 계속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얘는 이제 재무상태표가 나온 게 아니라 손익계산서가 나왔어요. 그럼 이런 거 다 입력이 돼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그 중에 이제 일부를 갈아 끼우라는 거니까 차이가 벌어졌네요. 일단 닫고. 알 수가 없으니까.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열어가지고 쭉 내용을 이제 살펴봅니다. 여기 매출액부터 8,500 비교를 해요. 8,500 맞네요. 매출원가 3,500. 매출원가 틀려 있네요. 그죠? 매출원가 틀렸는데 여기는 내용을 봐야 되겠죠. 여기는 700이 맞고 여기는 4,300이 맞아. 틀렸으면 고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틀려 있다는 거야. 여기 숫자가 틀려 있다는 얘기야. 여기 커서가 안 들어가니까 이거 어디서 고쳐야 된다고요? 재무상태표에서 고쳐서 끌고 와야 돼. 그러니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상품이라고 입력된 금액이 잘못돼 있구나. 얼마로 바꿔야 돼요? 1,500으로 바꿔야 돼.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얘를 일단 닫아. 뭐 끄시지 않아도 돼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상품이란 숫자를 1,500으로 바꿔야 돼요. 자, 여기 2,500이 아니라 1,500. 그러니까 얘가 차이가 벌어진 거죠. 엔터 쳐봐요. 그럼 양쪽 딱 차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 얘는 알아낼 게 없어. 이해됐죠? 여기는 끝난 거야. 닫고 다시 손익계산서를 열어서 엔터를 쭉 쳐보면 여기 1,500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두 개 더 해가지고 이걸 빼니까 3,500이라고 딱 맞은 거예요. 이제 가장 여러분 급수가 이렇게 나오면 모든 것들은 다 여기서 그냥 고치면 돼요. 틀리면. 그런 걸 못 고칠 사람이 없지. 근데 이거를 못 고치면 안 되지. 이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상품을 고쳐서 끌고 오면 돼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매출 총이익 확인하시고 급여부터 쭉 다 비교를 해보시면 되죠. 이거 뭐 초등학생들 이런 거는 지키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디가 틀렸는가를 보시면 되겠네요. 봤더니 여기에는 광고 선전비가 있는데 66만 원 있죠. 근데 여기는 광고 선전비가 없네요. 그러면 지울 게 아니라 여기다 놓고 그냥 광고 선전비를 찾아서 칩니다. 금액은 660 플러스 이렇게. 그리고 또 보니까 임대료가 80만 원인데 여기는 50만 원으로 잘못 입력됐네요. 80이라고 고칩니다. 그리고 나서 순이익을 보니까 40940 그리고 이제 큰 타이틀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9460 이 정도까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영업이익,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110만 원 이렇게 나머지 다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에서 나온 형태는 재무상태표 나오면 보고 고치는 거고, 틀린 거 갈아 끼우고 빠진 거 번호 요 밑에 번호 쓰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 손익계산서는 보고 빠진 것 입력하는데 제일 어려운 거는 뭐 어렵진 않죠. 이거 기억만 하시면 되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입력에다가 끌어다 쓰는구나 라는 것만 기억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